자, 45페이지. 먼저 표시해야 돼 6번. 네, 보겠습니다. 정석군. 알겠죠? 자, 위에 도함수 F하고 G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걸 골라라 그랬죠? 그럼 그 F라고 하는 것이 x-2, fx가 이거는 연속함수야. 1차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당연히 다 이어져 있어요. 다음에 gx는 x제곱 더하기 1. 요건 2차죠? 2차도 연속함수예요. 근데 이거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이거를 기호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연속함수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자연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속인 걸 고르라고 하면 기억, 더하기나 빼기로 되어 있죠? 당연 연속입니다. 곱하기, 당연 연속이에요. 문제는 디귿하고 리을인데 디귿은 gx분의 fx죠? 근데 gx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1이고 fx는 x 빼기 2잖아요.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이 없죠. 항상 불연속이 될 거는 분모가 0 되는 값이야. 근데 얘는 0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연속이 안 되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다 연속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돼 있는 fx분의 gx 있잖아요. fx분의 gx 이것은 fx는 x-2분의 gx는 x제곱 빼기 더하기 d예요. 그러면 이 분모가 0 되는 값 2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걸 그림을 그려보게 돼. 그게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요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런 식의 그림의 형태를 갖고 이거의 그래프는 2에서 불연속이 돼요. 그래서 2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림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주어진 요 한 분수함수의 상황에 따라서 그림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요런 그림을 집중적으로 배워보는 단원이 미적분인 거야. 오히려 미적분은 궁금했던 걸 해결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데 좀 외워질 게 많죠. 그러니까 좀 불편해하는 건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재밌어야 합니다.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요걸 나중에 그림을 그려볼 거 아니냐. 그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굳이 그렇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재밌으면 미적분도 금방. 자, 그러면 6-1, 2번 있죠? 그것도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 46페이지인가요? 자, 어떤 함수가 있으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있다. 필수의 대 7. 그게 최대값, 최소값의 정리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정리는 무조건 증명이 돼야 돼요. 그 대학교는 다 증명을 한 거지. 그런데 최대 최소의 정리는 고등학교 때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알고 갑니다. 대학교 때 가서야 증명을 해요. 자, 그러면 1번에 fx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 많이 했던 거지. 마이너스 2차죠.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것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러면 2차는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완전 제곱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겠죠. 그럼 이 가운데는 x가 1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0, 마이너스 1, 2 여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네. 최대값은 여기죠. 꼭지점이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은 얘가 되겠죠. 그죠? 찾아주면 되겠죠. 하도 많이 연습한 건데 그냥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런 거야 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가 그나마
얘가 x-1분의 x 더하기 1. 그럼 얘가 분모가 0 되는 것이니까 이 함수는 유리함수예요. 우리가 배웠어요. 유리함수에서는 정근선을 찾아가지고 몇 사분면을 지나가느냐, 1, 3, 4분면을 지나가냐, 2, 4, 4분면을 지나가냐 이런 그림을 배웠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기가 1차고 여기도 1차일 때만 배웠어. 근데 우리가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가 될 때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거랑 비슷한 형태를 갖지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려줘야지. 좋아요. 어차피 성인이 올 때까지 안 좋은데 딱 보니까 2교시 끝나고 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는 x가 1인 곳이 정근선이에요.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에 생기죠.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주어진 그래프가 어떻게 있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2에서부터 4까지라고 있어요. 그럼 2는 여기 있겠고, 그죠? 4는 여기 있겠죠? 그래프가 증가든 감소든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겼거나 저렇게 생겼을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 아니면 최소가 되겠지. 그냥 숫자 넣으면 되는 거예요. 2를 끼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거기에 7-2번이 그나마 학교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건 요거는 그냥 정확히 몰라도 그림을 그리는데 상관이 없는데 7-2번은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풀어드립니다. 함수 fx가 x-1에 4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유리함수에 고1 때 배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그림을 그려야죠. 그럼 이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얘 정근선을 찾을 거니까 조금 정확히 대강하지 않고 조금 정확히 한다고 치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게 돼요. 우리가 나누기 배우는 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지.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분수꼴이야. 제일 어려운 게. 그래서 분수꼴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보면 분수꼴만 배우게 돼 있어. 유난히. 얘는 얘하고 얘 차수가 같죠. 이거를 분수로는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워요? 대가리가 큰 분수지. 뭐라고 불러요? 가분수라고 배우는 거야. 가분수. 요거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 수의 크기가 요거보다 작아야 돼. 크거나 같을 때는 가분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나눠서 목하고 나머지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원칙적으로 하는 거야. 빼줍니다. 온가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x-1분의 나머지는 5고 몫이라는 것이 4가 여기 들어가니까 그래프는 x는 1과 y는 4네, 그죠? 요게 정근선이야. 얘가 양수인 거 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1, 3, 4분면.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 2, 4, 4분면이었을 거고 그림을 그렸어. 그리는 것까지는 고1 때 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았다면 문제를 푸는 거죠. 기억 -2에서부터 2까지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2에서부터 2까지. 그럼 여기가 1이죠. 여기가 -2쯤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죠. 그러면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겼으니까 계속 내려가잖아. 최소값이 있을 수가 없어. 당연히 최대도 없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답이 되는 거예요. 니은에 -1하고 0까지. -1에서부터 0까지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겠지. 그러니까 넣으면 되는 거야. 다음에는 0에서 1까지의 최대 최소는 있느냐? 0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0. 1은 여기에요. 그럼 요 사이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있을 수가 없죠. 계속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림만 그리면 찾아내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이 아는 거라고 하지.
우리가 모르는 그림이 나올 거 아니냐? 그 모르는 그림을 위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못 그리죠. 이런 그림까지 조금 추가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추가로 배울 때 옛날에 못했는데 미분이라는 걸 이용하면 저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연습까지를 살짝 한다라는 쪽이 우리 수투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궁금했었던 건 나중에 배우는데 좀 뒤에 배워요. 초등학교 때 몰랐던 건 나중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증명이 안 된 게 있어요. 혹시 뭘까? 초등학교 때 분명히 너무나 당연히 배웠는데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 1 더하기 1은 2. 그걸 증명하는 거냐? 할 수 있어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도형에서 부피가 나와.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잖아. 그죠? 아니면 입체의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원기둥의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가 있을 거고. 그럼 이 원뿔의 부피가 이거의 3분의 1배야. 왜 3분의 1인지를 배운 적이 없어. 저 물에 넣으면은 3분의 1. 그건 유도한 게 아니잖아. 그냥 야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이야 새끼들아. 나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해서 알았지. 왜 그 3분의 1인지 배운 적이 없지 않아? 3분의 1 여기 배운 적이 없어요. 잘 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어떻게 나오죠? 부피를 구할 때는 3분의 1 어떻게 나오잖아. 그럼 4차원에 갔을 때는 4분의 1 얼마가 돼요? 알았어요? 3차원일 때는 3분의 1이고 2차원일 때는 2분의 1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다 이게 추론해서 벡터라는 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원래. 그게 수학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을 애들 달달달 외우고 알고 있지만 부피가 왜 그런지는 고등학교 때도 안 나와. 알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게 몇 개 있는데 이런 것이 분수꼴에 대한 그래프는 나중에 배워요. 자,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다. 자, 그 다음에는 8번 있죠. 사이값 정리를 할 거고 요 사이값 정리가 끝나면 몇 문제를 뒤에서 제가 풀 겁니다. 왜냐? 좀 어려워요.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에도 잘 나와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 책에 필수 예제 8번. 거기를 꼭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앞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될 정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는 외울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반드시 외워야 될 정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이값 정리예요. 수투에서 다음에 두 번째가 롤의 정리라고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가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정리 중에 세 가지가 수투 고등학교 과정 통틀어서 제일 잘 나오는 정리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요거 할 건데 요거하고 요거는 요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이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이런 순서대로 나중에 알아야 돼. 알았죠? 이게 다 사실 한 세트야. 따로따로 배우지만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하던 천재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물론 다 증명이 됩니다. 알았죠? 증명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평균값의 정리라고 불러요. mean value theorem이라고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평균값 정리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그 말은 무조건 나온다. 평균값 정리는 무조건 나옵니다. 제일 재수없는 문제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요. 이렇게 3다형 문제라고 해. 기억은 사이값 정리를 묻고 니은은 롤의 정리를 묻고 디귿은 평균값 정리를 물어요.
그럼 다 전멸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세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이런 걸 사이값 정리라고 그래요. A하고 B가 있어가지고 요 X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FA 함수값하고 FB라는 함수값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고 이 안에는 함수가 연결된 함수야. 연소함수야. 그럼 반드시 여기에 만나는 값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아? 안 만날 수 없잖아. 무조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 만나는 값이 실근이죠. X축하고 만나는 값을 우리가 실근이라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함수값 FA하고 FB를 곱해가지고 음수가 됐잖아. 그러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 실근의 존재 유무를 설명하는 단원이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봐두시기만 하면 되는 거다. 자, 문제를 갑니다. 푸는 게 더 중요해. 이 내용인데 요거를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 손에 익어야 돼요.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필수예제 8번이죠. 이쪽은 다 해야 됩니다. 알았죠? 확인합니다. 해석아!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저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만 알아. 그죠? 어떻게 해? 조립제법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것만 알아. 근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만 아는데 재수없게 이 녀석은 숫자를 넣어도 그냥 안 돼. 되냐? 마이너스 1면 되냐? 1 넣으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안 되잖아. 이거는 조립제법을 할 수가 없어. 그죠? 적당한 근이 안 찾아지잖아. 찾아지는 건 그 전에 배운 거야. 간혹 안 찾아지면 어떻게 해요? 몰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몰라 이거는. 근데 얘가 만난다는 걸 알려줬어. X축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근이 있는데 그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야. 있긴 있어. 근데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X축이 있으면 요 3차의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자세히는 몰라도. 그럼 어딘가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걸 찾아봐라 이거지. 알 수가 없어. 그 옛날에 수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안 될 때는 야 그러면 이거를 나눠.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얼마부터 돼 있어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또 얼마? 마이너스 1하고 0. 그 다음에 얼마? 0하고 1. 1하고 2 이렇게 구역을 나눈 다음에 값을 다 넣어보는 거야. 요 정해진 값부터. 선생님 저는 좀 자세히. 그럼 자세히 저쪽에. 선생님 저는 더 자세히. 저쪽에. 면 돼. 그 이론인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적당히 구역을 나눈 다음에 그 값을 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얻다가 요 함수에다가 즉 fx라고 얘를 설정한 다음에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줘. 그럼 계산해야 돼. 마 8 더하기 8 마 2 마 1이니까 요거는 마 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 1 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건 마이너스 1이죠. 0 집어넣어줘. 마이너스 1이죠. 1 집어넣어줘. 1 더하기 2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3이죠. 2 집어넣어줘. 2 집어넣으면은 8 더하기 8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18, 17이죠. 그럼 이건 어떤 그림이냐? 야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야. 여기 마이너스 1이야. 0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야. 1 넣었더니 3이고 다음에 2 넣었더니 17이야. 대강 그림은
이 땅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숫자를 더 조밀하게 찾았다면은 좀 더 자세히 알겠지. 이렇게 해서 그림을 추적했었어. 미분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밖에 못 알았다. 대강 이런 거라는 건 알았어. 근데 미분이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그려졌겠죠. 그래서 실근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죠.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 값이 얼마인지는 난 몰라. 그런데 수학자들은 요 값도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지, 그죠? 요 값을 찾으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수학자가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뉴턴이 어마무시하게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수학의 3대 천재 중에 2등에 들어가요. 그렇죠? 빨리 갔다 오셔. 저기 뉴턴이에요. 아이 무식하기는. 뉴턴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요? 같은 말이야. 야 저 누구지? 그 어벤져스 나온 여전사 있잖아. 이완 스칼렛인가? 뭐라고 불러 이름이? 블랙 위도우. 아니 원래 이름이 있잖아. 배우 이름이 스칼렛 이현순. 요한슨이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스칼렛 조한센이라고 부르던데. 그게 유럽권의 발음, 동유럽의 발음하고 미국의 발음이 크게 차이 나서 그래요. 영국식 발음이냐 미국식 발음이냐 달라, 그죠? 걔네들은 뉴턴이라고 그럴 거야, 영국식 발음으로는. 근데 미국식 발음은 뉴턴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계속 알려지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오셨는데. 네? 네. 그리고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대학교 교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 뉴턴이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어떤 과학자하고 논쟁을 심하게 한 적이 있어. 빛이 굴절하느냐, 굴절하지 않느냐, 막 이런 논쟁으로. 그때 뉴턴은 빛이 이게 빛이 진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한 사람하고 엄청나게 대립을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은 뉴턴이 틀렸지. 근데 그때 당시 엄청 논쟁을 하다가 뉴턴이 짜증이 나서 그 이후부터는 누가 질문을 하잖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대학교 교수할 때 학생이 물어보잖아? 대답을 안 해. 답을 안 해줘. 설명을 안 해줘. 그리고 자기가 책을 냈을 때도 엄청 어렵게 풀어놔. 그 나중에 후대 수학자들이 얘 책을 보면서 뭔 말인지 몰라. 아 이게 뭔 말이야? 이래가지고 최근에 다시 이게 조명돼. 이 사람이 만든 책이 굉장히 잘 해놨는데 너무 어렵게 해놨어. 그러니까 자기는 설명하기 싫다 이거야. 아는 놈만 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대꾸도 안 해줬어. 그래서 미분을 만든 사람이 라이프니츠가 있었거든요. 라이프니츠가. 그래서 뉴턴한테 편지를 보내. 아 내가 미분 이런 걸 했는데 당신은 알 것 같다. 이거 알고 있었냐? 근데 그때 꽤 유명한 수학자는 대부분 알고 있었거든요. 미분이라는 개념을. 그 뉴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 찾아까지 갔어. 뉴턴 씨 그래서 영국까지 찾아가가지고 이거 아는지 확인하려고 찾아까지 갔었어요. 그랬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뉴턴의 근사치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쓰는 이유는 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지. 잊지 말아라 이거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차이값 정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태서가 알겠냐? 태서가 뉴턴이라고 해줄까? 뉴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8-1하고 8-2.
이거 뭐야? 이거 과제장 안 받은 거 주는 거야? 저리 낸 거야? 민기? 냈던 거야? 왜 이거 못 받아갔지? 행운이 어디 갔어? 진우. 이거 건우냐? 진우가 누구지? 아. 금방 다 했네. 너 뉴트냐? 오, 야, 태석이가 왜 이렇게 잘하지 수학을? 나 처음 봤어. 원래 잘했어요. 그동안 안 한 거지. 아, 근데 그거에 비하면 성현이는 아직도 그 모양이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 태석이 확실히 좋아졌다. 내 1년을 봤지만 지금이 제일 전성기. 전성기. 수학 때가 정성기였는데. 태석이 부용고 그지? 우리 태석이가 옛날에 큰 마음의 시련을 겪었지 하진이 때문에. 아유. 걔 지금 어디 일산로 갔다는데? 이렇게 춤추던데요. 어디서 춤춰? 이렇게 댄스부 하고 요즘 뭐 미용하는 거 같은데. 아, 참 어렵지 않죠? 한 장을 넘겨주시면 49페이지. 제가 10번 해드렸죠, 그죠? 10번 전까지의 문제는 엄청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살짝씩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몇 개를 해드립니다. 13번. 아니 작년에도 여러분 지금 고3들 여기 책 하면서 여기 뒤에 문제를 내가 실력을 다 풀어주긴 했어요. 그 나중에 하나도 결국 못해. 자, 먼저 13번부터 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 이 fx는 이어진 거야. 연속 쭉 연결되는 함수라는 거죠. 연속함수, 이어진 함수가 있는데 F1하고 F1을 곱해가지고 음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0이 있으면은 1하고 2가 있어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실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F1하고 F1을 곱해서 음수면 하나가 음이면 하나가 양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는 F4하고 F5가 곱해가지고 음수가 됐다는 말은 4하고 5 사이에서 3, 4, 5 사이에서 또 실근 하나가 있다 이 말이야. 자세히 몰라도 이런 그림인지 몰라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 이 말이야. 두 개는 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x는 f의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fx에 해당되는 데이터나 마이너스를 붙인 데이터가 같은 거야. 그러면 1하고 2 사이에 하나가 있으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도 하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에 4하고 5 사이에 하나가 있으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5 사이에도 하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총 실근이 4개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세한 그림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4개다 라고 쓰십니다. 알겠어요? 13번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요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선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나오면 답이 4개였잖아. 근데 만약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f의 x 이코로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을 때 실근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이때도 4개냐? 아니에요? 맞죠. 4개예요? 4개입니다. 4개? 아 자신 있게 대답해봐. 아니요. 아니에요? 아, 4개예요, 4개. 4개야? 네. 4개입니다. 왜? 얘랑 똑같아? 이렇게 말 좀 바뀌어도 얘 똑같아? 아니, 다르긴 한데 뭐 어쨌든 결과는 форм하잖아요. 맞습니다. 5개죠? 왜 5개냐면 얘는 원점 대칭이라고 부르는 함수야. 원점을 지나가야 돼. 여기를 하나 지나갈 수밖에 없어. 아니야? 여기 0 집어넣으면 F형이 0이잖아. 여기 무조건 지나가는데 뭐. 그래서 이럴 때는 5개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이런 경우 생각해.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똑같이 안 된다면 뭔가 살짝 바꾸잖아. 이렇게 나왔는데도 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알았어요? 알고 틀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거죠. 다음에는 1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f형은 1이에요. 다음에 f의 1이라고 하는 걸 줬네. a제곱 빼기 a-5라고. 방정식 fx 마이너스 x제곱은 0. 나는 fx라는 게 아니라 fx 마이너스 x제곱은 0. 요렇게 생긴 녀석의 근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시근을 가질 때라고 했지, 그죠? 그러면 나는 요 전체를 f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요 전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냐면 gx라고 하는 것을 fx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두고 요 g라고 하는 즉 이 전체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0하고 1 사이에 실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G0하고 G1을 곱하면 음수가 되는지를 확인해라 이 말을 같은 거죠. 그러면 G0이라는 거는 F0 마이너스 0이죠. F0은 1이니까 얘는 1이에요. G1이라는 것은 F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F1이 이거였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여기 음수가 되는 걸 찾으면 되네. 그러면 3이 6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하고 3, 4, 2가 되는 거죠. 정수의 값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다. 이해됐나요? 여기서 거기에 또 이제 살짝 문제가 중근이 아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근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여기 제곱이 있으면 혹시 2차가 될 수도 있잖아. 2차가 됐다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면은 G0이나 G1이 양수가 된단 말이야. 음수가 되지 않아도, 그죠? 요거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나온 말이야. 중근이 아니라는 표현 자체가. 얘가 제곱이 있어서 이게 2차일 수 있죠. 2차면은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야, 요거는 논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다 되는 게 아니고 저 경우는 조심해야 돼. 라는 뜻으로 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제일 어려웠던 거 하나를 가겠습니다. 어디냐? 20번이. 별표입니다. 별표. 오, 별표. 4점짜리 중에 준 킬러라는 문제였어요. 아주 어려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제대로 푼 학생이 없는 모의고사 수능 문제, 수능 문제. 20번 합니다. 교육청에서 나왔죠? 아, 교육청이라고 그러네. 자, 20번 별표입니다. 요거 학교 시험에 혹시 나오잖아요? 다 틀립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자, 숫자 바꿔서 내기 힘들어요, 이제.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정성아! 자, 문제.
fx가 아니 계속 짜고 있어. 좀 깨봐. fx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다음에 gx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거. 2x 더하기 5a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f x 더하기 4 x가 a보다 작은 거야. 자 거기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라. 가 fx 이코르 0은 열린 구간 0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나왔어. 이거 지금 한 거잖아. 차이값 정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f의 0에다가 f의 2를 곱하면 음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럼 f0은 여기다 0 넣는 거니까 a f2는 여기다 2 넣는 거죠? 4 마이너스 16 12 a 마이너스 12는 음수. 그럼 a는 0하고 12 사이에서만 답이 나오는 거야 를 알아냈어요. 가는 끝났어. 이제 나를 해야죠. 이거 차이값 정리를 물은 거야. 나는 함수 fx gx는 fx하고 gx를 곱한 것은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속의 정의에서 배웠잖아. 연속의 정의에서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fa 곱하기 ga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 곱하기 gx라는 말인데 이거를 풀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연속의 정의니까. 그러면 가는 사이값 정리고 나는 연속에 대해서 물은 걸 뿐인 거야, 그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논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찾아주면 되지 뭐. FA 여기다 A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니까 A제곱 마이너스 7A가 돼요. 요거 쓴 거고. GA 여기 A 집어넣어. 여기다 A 넣어야죠. X가 A니까 여기다 A 집어넣으면 7A냐. 이것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 거죠. 그죠? A로 다가갈 때. 그럼 A로 다가갈 때는 얘는 그냥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A로 다가가는 걸 쓸 때는 얘는 그대로 A 집어넣으면 되니까 A의 제곱 빼기 7A가 되는 건데 G가 나눠졌으니까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극한 A보다 큰 거. 그러면 A보다 큰 건 요거잖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좌극한이 있을 거 아니야. 좌극한 A보다 작은 거 여기다 넣어야죠. 그럼 FA 더하기 4야. 이게 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일단 같으니까 요거 해야죠. 요거. 그러면 FA 더하기 4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A 더하기 4를 집어넣을 거니까 얘 여기다 A 더하기 4를 집어넣을 거야. 계산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하는 거야. 4의 제곱 빼기 8배에 A 더하기 4 더하기 A니까 A 제곱 더하기 8A 없어지고 더하기 A에다가 4, 4, 16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16 나와요. 그리고 다시 쓰자. 이게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6 계산 맞는 거예요 이거? 계산이 맞나 모르겠네. 계산이 맞아야 맞네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죠.
그 얘하고 얘가 같은 거에서 답 내는 건 얼마고 얼마예요? A는 0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오죠. 그죠? 왜냐면 0도 되잖아. 0 써야 돼. 지우면 안 돼 그냥. 0도 되고 여기 A 7 있잖아. 7도 되고 여기 두 개 나와. 근데 이건 안 돼. 0은 하지 말라 했으니까. 다음에 얘하고 얘가 같아야죠. 그럼 요거는 뭐 나왔으니까 지우고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7A가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6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은 제로가 돼서 8이 16. 그 다음 마이너스 2하고 8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안 돼.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8도 돼. 답은 7하고 8 두 개에서 답이 15였어. 곱이래요. 응? 그럼 56이죠? 곱하면 7하고 8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3학년, 2학년 후반 되면 이런 게 나와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것도 있다. 그래서 하나 정도 알아둬라.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건 방학이 월요일이야? 방학 월요일인데요. 생일 방학이 언제라고 하셨죠? 24. 그래. 방학이 수목금 토일 와 수요일부터 30일인가? 30, 31, 2, 3 그러니까 수목금 토 일요일 원래 다음 주 아니에요? 다다음 주예요? 다음 주는 아니죠. 근데 그때 대부분이 휴가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 방학이 있으면 그때 휴가를 부모님이 맞춰 가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어차피 안 따라가잖아. 따로 놀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뭐 그거야. 따라하지 않나? 그 정도. 따라가? 아 외국 간다면 따라가지. 근데 어디 뭐 캠핑 간다면 따라가겠니? 그냥 친구들하고 놀지. 너안 봐? 나는 친구랑 부산 가. 수업장 어디 왔어? 망했네. 수영도 지역. 이제 온 거야? 아니죠. 자, 우리 책 한 장 넘겼어. 어쩌면 52페이지. 성현한테 이거는 맞아. 오하고 있어. 52페이지에 이제 새로운 챕터 극한에 또 이어진 거야. 네, 미분이라는 단어를 갑니다. 미분 디퍼렌셜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미분, 그 다음에 배울 게 적분. 대학교에서는 조금 구분해서 미적분이라는 단어도 있고 미분하기 따로 있고 적분하기 따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적분하기 있고 미분하기 따로 있고 적분하기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학은 약간 통합의 개념이야. 공통수학 개념이고 미분학은 미분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 적분학은 적분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원래 우리가 지금 미분 배우는데 그 다음에 적분 배우잖아요? 그러면 미분이 먼저 생겼냐 적분이 먼저 생겼냐 먼저 나오니까 그죠? 답이 있네. 다시 한번 미분이 먼저 생겼겠냐 적분이 먼저 생겼겠냐 아니에요. 적분이 먼저 생겼어요. 미분은 최근에 생긴 거고 적분이 옛날부터 있던 거야. 넓이 구하는 개념이 적분이니까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적분학이 따로 있고 미분학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쓰는 게 똑같이 쓸 수 있어. 그래서 통합을 시킨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적분이 먼저 생겼습니다. 미분을 모릅니다.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순간 변화율. 요 순간이라는 거는 찰나죠, 찰나.
찰나에 변화하는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요 사진에 새가 이렇게 있다. 목이 뭐야? 새지. 이런 새가 내일 모레가 초복입니다. 저런 새를 조만간 우리가 먹게 되죠? 내일 아니에요? 초복이 토요일이야? 일요일 아, 오늘 토요일이구나. 아, 내일이 초복이에요. 그럼 삼계탕 먹을 거 아니냐? 삼계탕 잘 기른 생생하게 살아있는 닭을 오늘 죽여서 내일 먹게 되겠죠, 여러분이? 맛있다고? 아, 이게 삼계탕을 먹게 되는데 저렇게 새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새가 사진사가 찍은 사진이야. 멈춰 있죠? 맞아요? 멈춰 있어. 그러면 요 다음 사진이 만약에 있던 이 새가 앞으로 가는 모양이겠지?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 이 새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냐 이게? 아닙니다. 날아가고 있는 사진을 찍었으면은 이 새가 날아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 새가 이렇게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 그게 사진은 멈춰 정지되어 있어 보이지만 요로 바로 앞 사진하고 요 바로 뒷 사진을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날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찰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요 앞뒤의 상황에 변화량이 있어요. 그거를 논하는 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고는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한 거가 최근이란 거지. 그죠? 요 사진의 앞부분,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 예새가 날아가는 중이라고 하지 이렇게 멈춰 있어요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날아가는 중이라고 하는 날아가는 중, 그 날아가는 그 변화율이 있을 거야.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찰나의 변화율을 따지는 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통합해서 배운 단원이 미분이에요. 요 말을 만든 사람은 라이프니츠 말입니다. 라이프니츠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 명이 했어. 그 중에 라이프니츠가 쓴 게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식으로 이제 논하기 시작하는데 함수로 접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라그랑주입니다. 라그랑주라는 수학자가 저거를 함수로 접근을 한 거야. 함수로 접근한 사람은 라그랑주하고 뉴턴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이런 표현으로 접근한 거고 그래서 표현이 조금씩 달라. 라그랑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요 점하고 요 점 사이를 연결한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울기를 먼저 따졌어요. 요 기울기는 B-A분의 FB-FA죠. 이게 기울기 아니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기울기예요. 요 기울기가 요 B가 점점 1로 가까워지면 요 근방에 이렇게 있게 되지 않겠냐? B가 그래서 그 표현을 리미트 B가 A로 갈 적에 B-A분의 FB FA가 되는 거로 생각을 한 거야. 원래 AB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두 점이 기울기였는데 B가 점점점 가서 요 근처에 거의 붙었다면 A라는 점은 여기고 B라는 점은 여기에 거의 붙어 있을 거니까 멀리서 보면은 요게 한 점처럼 보일 거 아니니? 그러니까 두 점이 아주 가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직선이 되잖아, 그지? 요 직선을 접선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 얘를 F-A라고 쓰기로 하자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그 함수에 두 점이 멀리 있으면 기울기가 있을 건데 요 B가 점점 A로 다가가게 되면 두 점이었던 게 아주 가까이 있어서 한 점처럼 보여.
그러면 그 한 점처럼 보이는 거에서의 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요 곡선에 접한 것으로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요걸 F-A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사람이 라그랑주야. 우리가 요 생각한 게는 얘가 멀어져 있지만 아주 찰나 A 바로 다음 사진이 있다 이거지. 요 사진 바로 다음 사진이면 얘가 조금 더 나갔다는 거라는 거 아니야? 거의 티는 나지 않지만 조금 더 나간 한 장의 사진, 또 조금 더 나간 한 장의 사진, 그게 착착착착 있으면 새가 삐 날아간 것처럼 하죠. 우리 영화 그렇게 찍는 거야. 필름으로 여러 장을 탁탁 찍어서 그걸 상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를 얘기해. 이거를 순간 변환이라고 하고 이 라그랑주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리미트를 붙였다라는 거야. 이걸 F-라고 하고 얘는 기울기, 얘는 접선의 기울기. 알았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에다가 극한을 붙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F-라고 하겠다 라는 뜻으로 표현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알던 기울기가 있잖아. 이것도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용어를 그렇게 붙인 거야. 라이프니츠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유명한 수학자인 라그랑주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런 용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이나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이나 같아요. 나중에 얘가 통합이 되면서 야 미분이라고 하지 뭐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저게 알았죠? 저 용어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여러 명의 유명한 수학자들이 쓴 용어들인데 이 말을 보존하면서 그냥 합쳐서 미분이라고 쓴다. 알았죠? 이게 기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요 기울기에 B-A를 H라고 두면은 H분의 얘가 A 더하기 H잖아요.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될 거 아니야. 얘랑 같잖아. 치환하면 그럼 여기다가도 리미트를 붙이겠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되는데 얘랑 똑같은 말이니까 이것도 F-A라고 하고 요 두 개를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기억할 거는 기울기 외웠던 거죠? 거기다 리미트 붙인 걸 접선의 기울기. 얘랑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었어. 쓰임새 때문에. 여기다 리미트를 붙인 걸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고 요걸 잘 살펴보면은 둘 다 0분의 0꼴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0분의 0꼴을 배울 때는 풀이 방법이 유리화 아니면 인수분해였죠? 하나가 더 생긴 거지. 이런 걸 약속을 했더니 0분의 0꼴의 풀이 방법에 F-가 있어요. 그래서 0분의 0꼴의 풀이 방법은 세 가지인 거야. 0분의 0꼴의 풀이 방법은 유리화 아니면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미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해서 총 세 가지를 쓰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 단어 미분은 다 0분의 0꼴만 배워요. 알았죠? 0분의 0꼴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의 연장선에 보면은 미분이 큰 덩어리 그 안에 들어있을 뿐이다. 알았죠? 따로 떼서 배우는 거지만 요 네 개가 있는데 요 두 개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3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죠? 이 두 개를 반드시 외우는 자 인서울한당. 알았어요? 서울에 가서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F-A는 리미트 B가 A로 갈 적에 B-A분의 FB-FA라고 다 대답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서울에 가서 버스를 탔어. 물어봐 운전기사한테.
F-A가 뭐예요? 얘기해줘. 알았죠? 김밥 천국에 가도 다 알려준단 말이야. 이게 다 알고 있다. 우리만 모를 뿐이야. 다 외워야 됩니다.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자, F-A가 두 가지입니다. 저 외우는 시간을 지금 없어 리모컨이 있어? 있네. 좀 세게? 아씨 파워된 방법. 죽어라. 자, 저거 외우는 시간 3분 드립니다. 저거 외우는 시간 3분 든다고. 단어를 하는 게 아니라 서 외우라고. 선생님이 쓰니까 이거는 학원 어머 분리는요 달걀 껍질로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우회합니다. 한상하시군요. 그래서 아마 여기 2반일 걸. 태석이 옛날에 있던 반에 이거 먹어도 괜찮아 그랬더니 어떤 새끼가 먹었죠.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먹은 애가 있습니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 먹은 애는 난 처음 봤어요. 원래 먹은 사람이 있어요. 찬주야 기억나지? 찬조네. 두 개 외워야 됩니다. 두 개. 저 두 개 외워야 돼. F-A 두 개. 성현아 물어볼 거야. 두 개 외워야 돼. 너 왜 이렇게 왔어? 왜 이렇게 왔어? 어디 맞게 씨. 이제 뱃살이 좀 빠졌는데. 쌤이요. 두 개 외워라. F-A 두 개. 두 개. F-A 리미트 B가 A로 갈 적에 B-A분의 F-A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H분의 FA 더하기 H-FA야. 외워야 돼. 두 개. 우리는 요거 H로 외우는데 유럽에서는 델타 X를 씁니다. 델타 X. 근데 우리는 왜 H로 하느냐? 동양권에서는 H를 많이 써요. 유럽 애들은 델타 X를 쓰고. 알았죠? 델타 X. 왜냐면 이게 일본 애들이 전 세계 모든 책을 번역하면서 델타 X 발음이 안 돼, 이 새끼들이. 그래서 H를 썼어. 발음이 안 되니까. 일본식 발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못 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H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 모든 수학책을 다 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한 이런 책을 우리나라 수학자들이 일본 가서 다시 한글로 가져왔을 뿐이야. 우리 있는 책들은 다 일본 책을 뺏겨온 겁니다. 그래서 H를 많이 써요. 원래는 델타 X입니다. 알겠죠? 델타 X. 교과서에는 델타 X로 나오는 책도 있고 H라고 나오는 책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H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아니 두 개 빨리 외우라고 물어볼 거야 일단.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맞죠? 서울 저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학생이 한 명 있죠? 저 기본적인 상식도 통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다 누구라고 아는 것 같은데 혼자만 모르는. 야 영어 단어를 야 그냥 평상시에 밥 먹으면서도 외우고 그냥 학원 올 때 외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시간 내서 외워야 되냐? 평상시에 외우고 있죠. 근데 이제 나는 이게 맞는 교육인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왜냐면 그 대치동에 가면 거기 영어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여기는 막 우기잖아. 영어 단어가 거기 들어갈 말이 이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다 그러면 A, B도 될 수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 이 동네 선생님들은 안돼 A야 이렇게 막 우긴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못 우겨요. 왜냐면 거기는 외국에 살다 온 부모가 워낙 많아. 워낙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동부에 살다 온 사람, 서부에 살다 온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미국 서부에서는 B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학부모가 건의를 해. 그럼 답이 바로 바뀌어.
워낙 갔다 온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은 미국에 갔다 온 애들이 많아. 그래서 영어를 웬만한 사람보다 잘해. 근데 걔네들이 내가 물어봤어. 야, 니네 이거 단어 그럼 해석은 니네 어떻게 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느낌이 있대. 한 1년 정도 살다 보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는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느낌이 딱 온다는 거야. 뭐 문법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이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대. 그래서 답을 해. 근데 거의 다 맞아. 그래서 거기는 뭐 대부분 다 1등급이에요. 새로운 공부 거기 만드는 게 저희를 미국으로 연나라를 안 하고. 아, 미국으로 보낼 수 있죠. 미국은 현장 체험 학습. 미국은 너무 비싸니까 저기 필리핀 같은데 섬에 보내면 아무튼 해외로 보내주세요. 필리핀 같은데 섬에 보내면 거기 원어민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데 미국인이라고 대화가 안 된다면서. 필리핀이 미국 영어를 쓰는데 대화가 잘 안 된대. 그리고 필리핀 영어를 쓰면 미국인이 엄청 무시해요. 그렇다 하더라고. 그리고 혹시나 남자분들은 혹시나 필리핀이나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놀러 가서 괜찮아. 그래서 인연이 됐어. 근데 진짜 조심할 거기는 종교를 꼭 따져야 됩니다. 필리핀은 종교가 워낙 많은데 거기 소수민족이 많아요. 섬이 많으니까 그 종교가 다 달라. 이상한 종교를 믿는 분하고 잘못 인연이 되면 아무쪽 골치 아파요. 거기는 알았죠? 이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필리핀 대단히 얼마나 안 치지? 필리핀이 옛날에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잘 산 나라예요. 근데 거기도 그 대통령이 독재를 했잖아요. 알고 있죠? 대통령이 민주투사였는데 대통령이 됐어. 근데 독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완전 썩었어. 그래서 제일 조심할 게 독재야. 그거는 전 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국제도 안 하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나라 떨어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국제도 안 하는데 경제가 떨어지고 아이, 경제가 떨어지는 거는 대국이긴 한데 일단 주춤하는 거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2등이야. 지금요? 옛날에 2등이었어. 60, 70년대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이에요. 일본이 자동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든 나라가 필리핀이었어. 그런데 독재가 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근데 처음에 대통령 될 때 독재가 아니었어. 민주투사였어.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부인이 아멜다라는 부인이에요. 나중에는 쫓겨났거든. 쫓겨나서 그 창고를 보니까 뭐 진짜 명품 구두가 몇천 켤레씩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습니다. 나라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필리핀은 외세 침략에 굴복한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거의 역사가 똑같아. 역사가. 역사가 어떻게 똑같아요? 거기 역사가 분단도 됐었고 역사 거의 비슷해 우리나라랑. 침략받은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필리핀, 베트남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 역사 시간. 다 배운 것 같아요. 다 외웠죠? 네. 자, 누가 그러면 뭔데 남을 비교해? 문제를 아니요, 세립니다.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 자, 문제를 세릴 건데 끝는다며. 먼저 어디부터 보냐? 김민지. 50, 또 찾겠냐? 네. 59페이지입니다. 진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들어보셨죠? 이 누가 한 말이냐? 김종민. 지금 세게 하시면 지난번에 김구 선생이 한 거 아니야? 안중근. 안중근이 이건 했냐?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니 생각하는 너 안중근이 어떤 말 했는지 알아? 얘기하고 나겠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져간다. 아, 정말. 아니, 자, 아니야? 50 아닌 것 같은 맞아? 안중근은 책 읽을 시간이 있나? 안중근 선생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거야? 아니, 와, 진짜. 무시. 읽어줄 수 있니? 이게 뭔데 무시? 59페이지입니다. 에이,
너 이토 부인이야? 당연한 줄 알았다. 무고하지 마. 안 좋아. 그래도 한국인이 태어난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전 세계에서 꽤 그래도 우수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국인이. 일단 머리가 좋아요. 내가 머리가 좋은 건 유명해. 야 이토 저희는 왜 이토 성현 어? 너만 그런 거지. 59페이지. 멋이라고? 야, 얘 풍겨낼게. y는 fx의 그래프하고 y는 x가 그림처럼 주어졌다. x축, y축에 fx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x라는 것이 있어요. 요 y는 x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죠? 기울기가 얼마인가요? 1인 거죠? 요 앞에 개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A하고 B가 있어서 여기가 B가 거기 닿냐? 아니네. 여기쯤에 B가 있는 거죠? 여기쯤에 A가 있는 건가요? 예 썰까리 거기 딱 닿았어? B는 그 교점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여기가 B예요. 자 그렇게 생겼을 적에 분수 A분의 FA 이거하고 B분의 FB 어디가 크냐를 찾아라 이제. 그러면 A분의 FA, B분의 FB 이렇게 분수꼴은 기울기를 뜻하는 수학적인 표현이죠. A분의 FA는 요 A, FA하고 0,0을 연결한 기울기를 뜻하는 말이야. 얘가. 다음에 B분의 FB라고 하는 것은 요 B, FB하고 0,0하고의 기울기, 요 파란색을 뜻하는 말이겠죠. 둘 중에 어디가 더 크나요? B 이게 더 크나요? 이게 더 크나요? 이게 더 크죠 이게? 블루 얘가 맞아요. 두 번째 FB-FA 다음에는 B-A 이거를 B-A로 나눠주게 되면은 B-A분의 FB-FA가 1보다 크다가 되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니까 눈에 익은 거니까.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A, FA하고 B, FB의 기울기를 뜻해요. 그래서 B-A분의 FB-FA잖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연결한 기울기 노란색을 뜻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1이라는 거는 얘죠. 요 파란색하고 노란색 중에 노란색의 기울기가 더 크죠. 1보다 크다. 맞습니다. 세 번째 F-A하고 F-B F-A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B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요 그림을 다시 그리자. 헷갈리니까 다시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여기가 A 여기가 B F-A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B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디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F-는 접선일 거고 나머지는 기울기야. 이런 문제를 물으면 요걸 해석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해석이 잘 안 돼. 그래서 추워요? 이제 좀 키면 되지. 자, 그러면 59페이지 풀어주세요. 이게 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이게 몇 분까지지 이게? 40분이요.
집어넣어요. 자가자. 그래서 펜 하나만 빌려줘. 펜 애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펜을 빌리려? 김민지 펜좀 김민지 만두 펜좀 만두 펜좀. 여기다 이거 써라 이거. 김민지가 만두 초록색 아니에요? 초록색. 김민지 초록색이 암기에 좋아. 조용히 해. 민지 맞다니까. 이것도 봐. 빨리 해. 만두 안 터지고 이거는 내 말. 이거 F. 지영이는 되게 빨리 해. 지영이랑 지우랑 똑같은 말이야. 지영이랑 되게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너는 아니 아직 안 했어. 니은까지만 하자. 오빠한테. 오빠한테. 왜 나온 좀 얘기하는 거 아니지? 김민지 김민지 나딴거 있긴 해 내가 안 먹긴 한데 안 먹어. 어제 밀렸던 거 뽑았거든 밀렸어? 왜 연락 안 했어? 안 먹는 거야 나가봐 나가봐 야 대서 나도 하나만 안 먹어. 뭐야 이게 나도 몰라. 경비 아저씨가 주는 거 아니야? 몰랐어 너무 안될 것 같은데. 우리 학교 경비 아저씨가 모르겠다 쓰레기 처리와 미팅에 가야겠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연락 뽑았다 이잖아. 요거트 맛이네. 조용히 해. 아 진짜. 야 근데 그 판 맛있어. 아 내가 파스를 안 좋아해서 원래 팥 들어있어. 뭐야 내가 파스를 안 좋아해 나 어제 인스타 다 했는데. 지랄 진짜로. 야 진짜로 야 장난하잖아 야 내기 졌다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진짜 어제 와. 연락을 했어. 와. 아니 진짜라고. 가위바위보 걔가 진 웃겼다. 사람. 가위바위보 진 사람 저 사람 있었다고. 너가 땄다고 따였다고. 따였다고. 지랄하네. 야 가위바위보 전날 조용하네 진짜 기분 이상하다 진짜 와 아니 진짜 연락을 했다니까 어제. 와 어떻게 아, 내기에서 승주를 다녀 이제 그 사람 두 개에서 니 캡처북 야 본다.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거 존나 웃겠다 진짜 진짠 줄 아네. 진짜 불안해졌다. 별로 했구나. 내기에서 했다니까 무조건 내기에서 어이 내가 너보다 나 임마. 내기에서 그냥 무조건 내기는 거 아니야 야 릴스 잘 봐봐. 릴스 뜰수. 야 그 친구 이름이 뭘까? 올릴 수 없지. 가상인물이야? 근데 원래 찬주가 번호 따라야 돼요 어? 찬주가 번호 따야 돼요 누가? 찬주가요 이제 교육을 하는 건가? 살치지 마. 찬주가 이렇게 아 이거 하면서 구기현 쌤한테 말씀 들어야 되는데. 구기현 쌤 가는 거. 찬주가 영찬쌤한테 말했어 김선생한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말하는 게. 진짜 눈깔 다 파버릴 거야. 너가 말해주면 안 돼. 이거 왜 그러냐. 야, 그걸 여자녀 하려면 왜 그러는 건데? 진짜 쌤. 아니 돌려 가기를 엄청 하셔가지고. 영찬쌤 말하면 진짜 1년이다 1년. 아 번호 따위 못 찾고. 55페이지에 1번. 장쌤이 영찬쌤한테 말해주세요. 야, 제가 번호를 딸 이유가 뭐가 있냐? 내기 져서 x 제곱 마이너스 x fx가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x 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적에 거기에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예요.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 돼 있죠? 그게 그냥 기울기라는 뜻이야. 평균 변화율이 알겠죠?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야. 55페이지에
자, 기울기가 4다 이 말이죠. A 값을 구하라 이거.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테니까 기울기는 여기서 뺀 거에 A-2에 FA-F2가 되겠고 이거의 값어치가 4라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되지 뭐. 그죠? 분모는 A-2에 FA 여기다 A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나오네요. 요거 인수분해가 A-2 A 더하기 1이 되겠고 계산한 결과는 A 더하기 1 얘가 4죠? A는 3이 올시다. 두 번째 fx가 x제곱 빼기 1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변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범위 안에서죠.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평균 변화율은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거 하고 다음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돼 있잖아.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게 무슨 말이냐? 미분계수가 미분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F-A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다 이 말이야. 다시 요거는 평균 변화율 기울기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말은 F-A랑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죠. 계산해주면 요 계산하면 4분의 F3 9 마이너스 1 8이죠. F-1 0이죠. 그럼 얘가 2가 나와. 따라서 나는 F-A라고 하는 것이 2라는 걸 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냐? 되죠? 그러면 F-A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희준아, F-A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예. 뭐하고 뭐였지? 2부터 2까지 하고 E 마이너스 A 분의 FB 마이너스 FA 또 하나. 리미트 H는 0부터 H 분의 F X 플러스 FA 더하기 H야. 맞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첫 번째 거 쓸래? 두 번째 거 쓸래?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만들었다는 거는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이지. 두 번째 거 쓰겠습니다.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H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라고 불리는 건데 얘가 2 나오는 거죠. 집어넣어주면 돼. H가 0으로 갈 적에 H에 FA 더하기 H 여기다 넣는 거죠. A 더하기 H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FA는 A제곱 마이너스 1 되고 쉬워지죠? 그러면 A제곱 없어지죠? 그 분자에서 남는 거는 2AH 더하기 H제곱 H 하나는 약분이 되겠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2A 더하기 H래. 근데 H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A가 돼요. 얘가 2니까 A는 1이었다. 단순 계산이다. 근데 외워지지 않으면 손을 못 대는 거니까 외워야 돼요. 알았어요? F-A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튀어나와야 돼. F-A가 나오면 이게 탁 튀어나오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자꾸 아예 의식적으로 F-가 나오면 써야 돼. 계속. 알았죠? 우리가 계속 썼으니까 안 까먹겠지. 근데 여러분은 어쩌다 한번 하니까 까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F-가 나오면 계속 써야 된다는 말이죠. 알았죠? 집에 가면서도 계속 외워야 종서가 응? 외워야 된다. 성현 씨가 전에 뭐라고? 성현이라고 조선. 아니
성현이가 의외로 또 잘 외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렇지 외우는 건 해. 칭찬과야 자, 병을 둘다 주신다. 그러면 뭘 하냐? 1 3번 해줄까요? 1, 2, 3번 다 하면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3번만 하고 넘어가겠다 이거지. 중요한 건 한 2개 하고 쉬운 건 하나 정도만 하고. 빨리 끝나겠는데? 이상하네. 극한하고 미분을 이렇게 잘 알아듣지 우리가?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쉬운데요. 갑자기 잘 알아들어. 왜 그러지? 사인 함수가 삼각함수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원래 거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지수로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이 훨씬 어려워요. 인사를 다르게 요건 좀 빡셌지만. 답이 뭐예요? 합 집어보면 되잖아 답은. 씨. 선생님 1번 이거겠지. 아닌데? 조금 손가락을 써야 돼. 피준이 여기 처음이냐 여기? 이 단어? 이거? 네. 동현이 좀 배운 것 같은데? 처음이야? 옛날에 태석이 처음 할 때하고 손잖아. 태석이하고 성현이 처음 할 때는 진짜 말만 하면 몰라요. 몰라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입에 붙어 다녔거든. 그런 식으로 뭐 야, 태석이 비해서 기분이 쉽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게 어디야? 진짜 태석이 멋쟁이. 야, 내가 너랑 옛날에 80에서 내가 졌었냐? 그건 찬주죠 쌤. 아, 찬주. 찬주는 찬주가 갔잖아 세이신 게 아니라. 찬주는 뭐 일단 제외. 여기 누구랑 해도 꼴 질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요. 이길 사람 있어? 아, 태원이는 잘하고 이길지도 모르겠다. 아. 이 태극부터가. 너 몇 킬로야? 75. 수영은 몇 킬로? 한 70대지. 근데 진 거야? 아 그때 부상이었다고. 63이랑 쟤랑. 언제든지 난 다음에 체육이 아예. 얼마나? 시험 다시 해봐. 63이야? 아 내가 63. 한 체급 차이는 나. 체급을 이겼네. 13kg 하고 하면 두 체급 차이. 두 체급 이겼네. 키 몇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썰 좀 더 풀어주면 안 돼?